안녕하십니까. 저는 깊은 산속 청연사에서 30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하며 살아온 비구니 해담입니다. 청연사는 단순한 수행처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사찰음식을 배우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저희 절의 된장, 간장, 고추장은 한 번 맛본 이들은 다시 찾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가 우리 절과 사찰음식 전통을 지켜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설화가 없었다면 수백 년 이어온 청연사의 명성은 물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수호자는 말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둥, 웅 하는 범종의 깊은 울림이 새벽 예불을 알리며 고요한 산사에 퍼져나갑니다.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시작되는 청연사의 하루였지요. 저는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와 장독대로 향하곤 했습니다. 청연사는 사찰음식으로 전국에 이름난 절입니다. 특히 저희가 담그는 간장과 된장은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숙성시키는데 그 깊은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정갈하고 깔끔한 사찰음식의 비결이 바로 이 발효 음식들에 있거든요. 겨울바람이 솔숲을 스치며 지나가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멀리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새하얀 진돗개였어요. 털은 눈처럼 하얗지만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떠돌았는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아이고, 어디서 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개가 경계하는 듯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야생에서 버려진 개가 흔히 갖는 그런 거친 기운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그릇에 담아갔어요. 톡톡 혀로 핥아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참 얌전했어요. 설화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얀 털이 마치 눈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설화는 절 입구 처마 밑에서 지냈어요. 들어오라고 해도 선을 그어놓은 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불을 드리러 가면 멀찍이서 따라오고 장독대 일을 할 때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딩동딩동 풍경 소리가 들리는 어느 오후 설화가 처음으로 법당 마당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30년간 홀로 수행해온 제게 드디어 동반자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설화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어요. 새벽 예불 시간이 되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법당 앞에서 기다렸고 공양간에서 일할 때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특히 장독대 주변을 돌 때는 마치 파수견처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설화를 좋아했어요. 스님, 개가 참 얌전하네요.
저렇게 하얀 개는 처음 봐요.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설화를 보면 강아지다 하며 달려와 함께 뛰놀기도 했어요. 청연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설화는 절의 명물이 되었어요. 뚜벅뚜벅 산길을 걸어 올라온 사람들이 어머, 진돗개가 있네요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설화는 낯선 이들에게도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배우러 왔어요. 저희 청연사의 간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띄우고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인데 그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된장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발효시켜 만듭니다. 스님, 이 간장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법이 있나요? 방문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비법은 정성과 시간뿐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설화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점점 절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온한 설화가 유독 장독대 쪽에만 가면 가끔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발효 중인 메주나 간장 냄새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개들이 발효 냄새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설화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어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니 설화가 장독대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설화야, 뭘 그렇게 신경 쓰니? 밖으로 나가 물어봤지만 설화는 특정 항아리 쪽을 계속 바라보며 킁킁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작년에 담근 간장이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다른 항아리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설화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상시에는 온순하던 녀석이 그 항아리 앞에만 가면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왈왈 짖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혼잣말을 하며 그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다른 간장 항아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계속 그 항아리를 경계했어요. 밤에는 아예 그 근처에서 잠을 자며 지키듯 하고 낮에도 수시로 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설화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항아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청연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저희 절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많아졌어요. 새벽 4시 목탁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똑똑 법당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면 설화가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불 시간 동안 설화는 법당 밖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요. 예불을 마치고 나오면 설화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겨줘요. 설화야, 오늘도 함께 일하자꾸나. 그러면 설화는 앞장서서 장독대로 향합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이 들어있는 옹기들인데
각각 담근 연도와 재료가 달라요. 가장 오래된 건 10년 된 간장이고 가장 최근 것은 작년에 담근 것들이에요. 설화는 제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 발효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봐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도 맡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항아리에는 별 반응이 없지만 여전히 그 특정한 간장 항아리만은 다르게 대했어요. 쨍그랑 그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설화가 으르렁거리거나 몇 걸음 뒤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이상하네. 냄새는 다른 간장과 비슷한데. 하지만 설화의 반응은 계속 같았어요. 오전이 되면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해요. 뚜벅뚜벅 산길을 걸어 올라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설화가 먼저 마중을 나가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사찰 음식 체험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설화가 먼저 인사를 하네요. 설화는 방문객들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환영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특히 설화를 좋아했어요. 와, 진돗개다. 만져봐도 돼요? 아이들이 설화를 쓰다듬으려 하면 설화는 얌전히 앉아서 쓰다듬게 해줬어요.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털이 정말 하얗고 부드러워요 라고 감탄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이 시작되면 저는 방문객들에게 청연사의 발효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저희 간장은 국산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3년에서 10년까지 숙성시킵니다. 화학 조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시간과 정성만으로 만들어요. 후루룩 간장을 맛보는 사람들의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와, 정말 깊은 맛이에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간장으로 요리하면 무엇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설화는 이런 시간에도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봐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모습을 마치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청연사의 일원이 된 기분인 것 같았어요. 점심 공양 시간이 되면 모든 방문객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짠지부터 나물 무침, 된장찌개까지 모든 음식에 청연사의 발효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설화는 공양간 입구에서 기다리며 가끔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곤 했어요. 스님, 이 된장찌개 국물이 정말 구수해요. 비결이 뭐예요?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방문객들은 직접 간장이나 된장을 구입해 가곤 해요. 포장하는 소리, 돈 주고받는 소리, 감사 인사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설화는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배웅을 해줘요. 대문까지 따라가서 꼬리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설화야 안녕 하며 손을 흔들고 어른들도 고마웠어, 설화야라고 인사했어요. 저녁이 되면 다시 조용한 산사가 됩니다. 설화와 함께 장독대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각 항아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확인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특정한 간장 항아리 앞에만 가면 설화의 태도가 달라져요. 털을 세우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항아리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앉아 있는데 설화가 또 장독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 설화야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지만 설화는 그 항아리만 계속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위험하다,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설화는 아예 그 항아리 근처에서 잠을 잤어요. 수호견처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모습은 다른 항아리들과 똑같았어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봐도 평범한 간장 냄새였고요. 하지만 설화만은 여전히 그 항아리를 피하려 했어요. 혹시 발효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설화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방문객들은 여전히 많이 왔고 사찰 음식 체험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설화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항아리에 대한 설화의 반응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설화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어요. 설화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차분했던 녀석이 그 특정한 간장 항아리 앞에만 가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장독대로 향하는데 설화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항아리 앞에 서더니 왈왈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야, 왜 그러니? 놀라서 달려갔는데 설화는 털을 곤두세우고 그 항아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항아리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10년 된 간장 항아리, 5년 된 된장 항아리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하나의 항아리만큼은 절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서울에서 온 요리 연구가 분이 사찰 음식 체험을 하러 오셨어요. 스님, 청연사 간장이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직접 맛보고 싶습니다. 장독대로 안내해드리며 여러 항아리의 간장을 맛보게 해드렸어요. 이건 3년 된 것, 이건 5년 된 것입니다. 후루룩 맛을 보시더니 정말 깊이가 다르네요. 시집한 제품과는 비교가 안 돼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의 항아리 차례가 되자 설화가 갑자기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꼬리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걔가 왜 저래요? 요리 연구가 분이 놀라서 물어보셨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설화야, 비켜. 하지만 설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다른 항아리들만 보여드리고 체험을 마쳤어요. 하지만 요리 연구가 분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화가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법당에서 밤늦게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왈왈왈 설화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다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설화가 그 항아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계속 짖고 있었어요. 털이 온통 곤두서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설화야, 무슨 일이야? 다가가려는데 설화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더욱 크게 짖었어요. 마치 가까이 가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그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들과 똑같은 온기였고 뚜껑도 제대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살짝 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다른 간장들의 구수하고 깊은 향과는 조금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혹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화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물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설화가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그 항아리에 간장을 조금 떠서 다른 용기에 담아뒀어요. 다른 간장들과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색깔은 비슷했지만 가만히 보니 점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맛을 보려고 혀끝에 살짝 묻혀봤는데 쓴 맛이 났어요. 간장 특유의 짠맛과 구수함이 아니라 묘하게 쓰고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급하게 입을 헹구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작년에 다른 간장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담갔는데 왜 이 항아리만 다를까요? 발효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걸까요? 설화는 제가 그 간장을 맛본 걸 보더니 더욱 불안해했어요. 제 주위를 맴돌며 킁킁 냄새를 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설화야,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방문객들이 왔어요.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설화를 보고 좋아했어요. 강아지다. 만져봐도 돼요? 평소 같으면 설화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계속 장독대 쪽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설화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방문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던데. 네, 요즘 뭔가 예민해져 있어요. 4차 음식 체험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설화가 신경 쓰였어요. 다른 간장들로 요리를 해드렸지만 문제의 항아리는 일부러 피했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체험이 끝나고 방문객들이 떠나신 후 다시 그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뚜껑 안쪽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뚜껑 안쪽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소금 결정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소금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니 부드러운 가루였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무언가 화학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자연적인 발효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냄새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누군가 이 항아리에 뭔가를 넣은 건 아닐까요? 설화가 그토록 경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급하게 그 하얀 가루를 조금 채취해서 작은 봉지에 담았어요. 내일 당장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봐야겠어요. 만약 정말로 이상한 물질이라면. 그날 밤 설화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자꾸 그 항아리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더니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가랑비였는데 점점 새어져서 폭우가 되었어요. 우르르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번쩍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절마당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설화는 평소에도 천둥을 무서워했는데 오늘은 더욱 불안해하며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쏴 빗소리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법당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드르르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서걱서걱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화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설화야, 왜 그러니? 밖을 내다봤지만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설화는 문 앞에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위험한 소리였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무슨 일이지? 설화의 시선을 따라 밖을 보려는데 설화가 갑자기 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문고리를 발로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더니 설화가 화살처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폭우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장독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우산을 들고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장독대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문제의 간장 항아리 옆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뭔가 하얀 가루를 부어 넣고 있었어요. 설화가 발견한 그 이상한 물질을 더 넣고 있는 거였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 남자는 놀란 듯 뒤돌아보더니 급하게 일어나려 했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때 설화가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으르르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설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설화는 남자가 아니라 그 항아리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쾅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에 몸을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항아리가 크게 흔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설화야, 안 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와장창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 간장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하얀 가루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봉지가 터지면서 하얀 가루가 비에 씻겨 흘러갔습니다. 기다리세요. 뒤쫓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빗속을 뚫고 산 아래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과 폭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어요. 설화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서 킁킁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빗물에 희석된 간장과 하얀 가루가 섞인 액체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의 구수한 간장 냄새가 아니라 매캐하고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급하게 그 액체를 맡아봤어요. 익숙한 구수한 향 대신 정말로 매캐하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간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독을 넣은 거였어요. 설화가 제 옆에 와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마치 드디어 막았다는 안도감이 담긴 것 같았어요. 설화야,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며칠 동안 그토록 불안해하며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서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수집했어요. 비에 많이 씻겨 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폭우는 계속 내렸지만 증거가 모두 씻겨 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했어요. 설화도 도와주는 것처럼 깨진 조각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때 깨진 항아리 밑바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항아리 안쪽에 하얀 가루가 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조금씩 넣어왔던 것처럼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이건 오늘 처음 넣은 게 아니구나. 오한이 들었어요. 누군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조금씩 이 독을 넣어왔던 거였어요. 만약 설화가 없었다면 이 간장을 모르고 사용했을 거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사찰 음식 체험에 온 방문객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독에 오염된 간장을 먹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설화가 막아준 덕분에 큰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는 새벽까지 계속 내렸어요. 설화와 함께 법당으로 돌아와 젖은 몸을 말리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청연사의 간장에 독을 넣으려 했을까요? 설화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일로 많이 지쳤을 텐데도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빗물에 씻겨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증거는 확보했으니 곧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설화 덕분에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젯밤 수집한 하얀 가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아서 법당 안 경전함에 넣어뒀습니다. 이것이 사건을 해결할 핵심 증거가 될 거예요.
설화는 밤새 일어난 일로 지쳤는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 약국을 찾았어요. 청년사와 오래 인연을 맺어온 김 약사님이 계신 곳이었죠. 스님, 웬일로 이른 아침에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심스럽게 하얀 가루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약사님이 샘플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 절 간장 항아리에서 발견했습니다. 간장에서요? 김 약사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간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김 약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스님, 이건 음식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독성 물질 같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큰 병원 검사실로 가야 해요. 쿵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독이었구나. 만약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복통, 구토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절로 돌아와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년사의 간장에 독을 넣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저희 절의 명성을 노린 악의적 행위였던 거예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만약 어젯밤 설화가 막지 못했다면 이 순수한 아이들이 독에 중독될 뻔했던 거예요. 스님, 청년사 간장이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간장 시식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젯밤 일 때문에 다른 간장들도 혹시 모르니 사용을 중단했거든요. 방문객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대신 된장과 고추장으로만 사찰 음식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발효 음식들은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체험이 끝나고 방문객들이 떠나신 후 설화와 함께 장독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깨진 항아리가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청년사의 평화가 깨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설화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킁킁 냄새를 맡는 것이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설화야, 뭔가 또 있니? 설화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 보니 평소에는 가지 않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쌓인 숲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설화가 멈춰선 곳은 큰 바위 아래였어요. 뭔가를 찾는 듯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니? 함께 낙엽을 걷어내니 놀라운 것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청년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옹기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상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색깔이 좀 더 진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 화학적인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또 그 하얀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독이 들어간 거구나. 누군가 미리 독을 탄 간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숨겨둔 거였어요. 아마 적당한 때가 되면
청년사의 항아리와 바꿔치기 하려던 것 같았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급하게 그 항아리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중요한 증거니까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설화가 없었다면 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청년사에 독성 물질을 넣으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놀라며 정말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폭우 속에서 목격한 수상한 남자, 설화가 항아리를 부순 일, 그리고 오늘 뒷산에서 발견한 또 다른 증거까지.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계획된 식품 테러네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일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정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설화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법당 안에서도 계속 밖을 경계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혹시 그 범인이 다시 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설화야, 내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청년사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걸까요?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저희 절의 명성을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음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설화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설화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독에 중독되었을 거고, 청년사의 30년 역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거예요. 내일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설화는 단순히 절의 개가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설화 덕분에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청년사를 찾아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각종 장비를 들고 와서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수집한 증거물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 물질은 정말 위험한 독성 화학 물질이 맞습니다. 감식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만약 사람이 섭취했다면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설화는 낯선 사람들이 절에 들어오자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니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이들이 선량한 사람들임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목격하신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더 자세히 기억해 보실 수 있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폭우와 어둠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키는 170cm 정도였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설화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뒷산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설화야, 어디 가니? 뒤따라가니? 어제 발견했던 그 바위 근처였습니다. 설화가 또 다른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낙엽 더미 아래에서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여기도 뭔가 있나 보네요. 함께 땅을 파보니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항아리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물질이었어요. 이건 독의 원료를 보관해둔 거구나. 과학수사팀이 급하게 와서 그 통도 증거품으로 수거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양이네요.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분명합니다. 감식팀장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장소에서 멈춰서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빗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뭔가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청연사 간장 교체 작업. 1차 투입 완료. 2차 투입 예정. 수첩에는 범인의 계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독을 넣어온 과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치밀한 범행이었네요. 경찰관이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청연사의 일정까지 파악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를 노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수첩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최종 목표 청연사 사찰음식 명성 완전 파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로 저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 의도였던 거예요. 혹시 최근에 절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곰곰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연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찰음식을 배우러 온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나요? 글쎄요. 대부분 진심으로 배우러 온 분들이었는데. 하지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청연사에서 사찰음식을 배우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수였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았지만 점점 태도가 이상해졌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상했나요? 처음에는 성실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간장 제조 과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 했죠. 정민수는 사찰음식으로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청연사의 사찰음식은 수행의 일환이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불만을 표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나요? 스님이 진짜 비법을 숨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죠. 그 일이 있은 후 정민수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절 주변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미련을 못 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네, 등록할 때 받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급하게 사무실에서 정민수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경찰에 제공했어요. 키 170cm 정도. 나이는 30대 중반.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젯밤 목격한 인상착의와 비슷하네요. 수사팀은 곧바로 정민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주소지로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지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 사찰음식 전문점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어했다고 해요. 경찰관이 전화로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줬어요. 설화는 수사팀이 일하는 동안 계속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정민수가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저희 숙소 앞에서 망을 보듯 앉아 있었습니다. 설화야, 수고했어. 내 덕분에 중요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수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거할 예정이에요. 드디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화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정민수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후에 조사 과정에 참고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왔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설화도 함께 데려갔어요.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수사관은 설화였으니까요. 경찰관들도 설화를 보고 이 걔가 그 유명한 설화군이네요 하며 반겨주었어요. 조사실에서 정민수를 마주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 청연사에서 사찰음식을 배우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야위고 초라한 얼굴에 원망스러운 눈빛이 가득했어요. 정민수 씨,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정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다 그 스님 때문이에요. 정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청연사에서 사찰음식을 배운 후 서울에서 청연사 전통 사찰음식이라는 간판을 걸고 식당을 차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청연사 이름을 내세우면 손님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민수가 만든 음식은 진짜 청연사 사찰음식과는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손님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했어요. 청연사에서 먹었던 맛과 다르다고, 진짜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죠. 정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식당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자 정민수는 청연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진짜 비법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제대로 배우려고 했는데, 하지만 스님이 거절했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안 알려줬어요. 정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청연사의 사찰음식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재료, 정성스러운 마음가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 발효 과정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정민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몇 달 동안 적자만 나고 빚만 늘어갔어요. 결국 식당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청연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민수는 자신의 실패를 청연사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거였어요. 청연사의 명성을 무너뜨리면 제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을 구입한 겁니까?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조금씩 넣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민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민수는 몇 주에 걸쳐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청연사의 일정을 파악하고
방문객이 많이 오는 날을 노렸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면 청연사는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정민수가 설화를 쳐다보며 이를 갈았어요. 계속 방해했어요. 항아리에 접근할 때마다 짖고 으르렁거렸죠. 설화는 정민수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아직도 그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수의 악한 의도를 여전히 감지하고 있는 거죠. 어젯밤에는 포구를 틈타서 마지막으로 독을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방문객들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만약 설화가 막지 못했다면 정말 큰 참사가 벌어졌을 거예요. 정민수 씨,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올 수 있는 곳인데. 그제야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청연사의 명성만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품에 독성 물질을 넣은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살인미수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민수가 저를 붙잡았어요.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정민수 씨, 당신의 실패는 청연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말해 주었어요. 진정한 사찰음식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정민수가 더욱 울먹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경찰서를 나서며 설화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설화야, 내 덕분에 정말 큰일을 막았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설화가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청연사로 돌아와 생각해 봤어요. 질투와 원망이 사람을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정민수도 처음에는 사찰음식을 진심으로 배우려 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설화가 있어서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었고 진실도 밝혀낼 수 있었으니까요. 설화는 정말 청연사의 수호신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설화 같은 진정한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청연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민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청연사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설화의 이야기를 듣고 온 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스님, 그 유명한 설화를 보러 왔어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은 설화를 보자마자 와, 진짜 영웅 강아지다 하며 좋아했습니다. 설화는 이제 청연사의 진짜 스타가 되었어요. 방문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설화부터 찾았거든요. 안녕, 설화야.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들이 설화를 쓰다듬으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새로 만든 간장 항아리들이 장독대의 자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담갔습니다. 설화도 새 항아리들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킁킁 냄새를 맡아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승인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설화야,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설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설화를 청연사의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설화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한 개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설화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어요. 진돗개 설화, 사찰음식 테러 막아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거든요. 설화 사진도 함께 나와서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화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 예불 때는 조용히 기다리고 장독대 점검할 때는 성실하게 따라다니고 어느 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온 거였어요. 설화를 보러 왔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설화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한 명씩 인사했습니다. 설화야, 안녕.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설화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설화가 어떻게 나쁜 사람을 막았어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설화는 냄새로 위험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준 거야. 아이들이 우와 하며 감탄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새로 담근 간장으로 만든 요리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도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체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 한 아이가 설화에게 손편지를 주었어요. 설화야, 고마워. 나도 설화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 설화와 함께 장독대를 돌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항아리가 평화롭게 발효되고 있었고 설화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설화야,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이 눈을 살짝 감으며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절과 사찰음식을 지켜냈구나. 그때 마을에서 온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스님, 설화한테 줄 거 가져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사골국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영웅 설화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설화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모두 설화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설화는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며칠 후 정민수 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설화에게 말해 주었어요. 정민수도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거야. 설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법당에서 정민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에서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청연사의 일상은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성실하게 저를 지키고 있어요. 새벽 예불부터 저녁 정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곱게 물든 장독대 앞에서 설화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항아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설화의 하얀 털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설화야, 고마워. 설화의 등을 쓰다듬어 주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내가 있어서 청연사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어. 설화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연사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설화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진정한 수호자는 말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설화가 보여준 것처럼 순수한 마음과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청연사의 사찰음식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화가 지켜주고 있어요.